의외로 되게 힘 세게 막 양치질 하시는 분들 검사해보면 양치질 잘 안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사실 어렸을 때 이쑤시개 쓰면 어른들이 야 너 이 벌어져 이쑤시개 쓰면 안 돼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가 그런 거 한다고 벌어져요? 몸이 좀 안 좋아지셨네요. 그러면 바로 반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럼 제가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막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임플란트를 하는 건 되게 무서워하세요. 어허. 뭐 뼈에다 구멍을 내니까 더 아프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김재훈 TV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치질 잘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죠?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치과의원의 황수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인들도 치과에 가면 가끔 혼난다면서요. 이 양치질 분명히 잘 못하시는 겁니다 하고. 이게 양치질 잘 못하시는 어른들도 있는 거죠. 사실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음. 그렇다고 뭐 혼을 내지는 않지만 네. 여기 이 부분이 양치질이 안 된다는 정도 코멘트. 사실 양치질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배우고 우리가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정성껏 가르쳐 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네. 습관적으로 그 입 안을 닦는다 정도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부모님들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를 열심히 닦아야 된다고 말을 하시는 거죠. 특히 우리 시대 부모님들은 더 그렇죠. 예. 요즘 부모님들이야 뭐 정보도 찾아보실 수 네네네. 있고 하지만 이를 잘 못 닦는다. 어떤 의미예요? 이를 순서를 맞춰서 닦지를 않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네. 대부분 이를 닦으면 여긴 잘 닦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뭐 그냥 일반적인 네. 순서 여기도 따라. 잘 닦고. 네. 근데 사실은 닦아야 될 면이 요렇게도 있고 요 안쪽으로도 있고 아, 요렇게도 다 있거든요. 얘네도 닦아줘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모두 그렇게 닦아야 따지면. 되는데 네. 우리가 딱 자기만의 순서가 없으면 음. 보통 무심하게 닦으면 닦은 데를 또 닦고 예, 약간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보통은 제일 잘 안 닦이는 데가 여기 이제 안에 깊은데 아, 그리고 입 천장 여기 아, 뭐 이런데 약간 그 칫솔을 각을 주고 닦아야 될 때 아.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면 그냥 여기만 닦이고 이런 데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죠. 네. 가만 저의 입 닦는 습관을 살펴보면 이 칫솔 참 마음에 드네요. 시원시원하고. 네. 네. 일단 이렇게 닦기 시작해서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입을 벌려서 네. 이렇게 닦고 이쪽을 이렇게 닦고 위를 이렇게 닦고 이쪽을 이렇게 닦고 혀를 한번 닦고 한 바퀴 돈 다음에 그다음엔 좀 더 바른 속도로 한 바퀴 더 돌고 끝내는 듯한 네네. 느낌인데요. 그래도 순서를 알고 계시잖아요. 네, 어디를 지금 돌아서 복귀해 내가 보니까. 예. 네. 근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닦다가 이렇게 쓱쓱쓱. 근데 약간 먼저 닦는데 이렇게 나중에 지나가는 데는 정성을 덜하기 마련이고 근데 잘 모르잖아요. 뭐 이를 안 닦는다고 당장 거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습관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네. 권장을 하신다 하면 네. 일단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그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닦을 때 요 가운데 한 번만 닦을 게 아니라 위쪽으로 치우쳐서 한 번 닦고 네. 아래쪽으로 치우쳐서 한 번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데를 계속 닦는 이유가 여기까지는 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잇몸이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닦아야 될 면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닦았다가 사실 약간 잇몸 있는데도 같이 이렇게 쓸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근데 잇몸은 보통 많이 간과를 하죠. 음. 그리고 의외로 앞니가 좀 덜 닦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네, 의외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하는데. 이거는 하는데 이 안쪽이요. 안쪽은 그치, 이렇게. 약간 이 세워서 이렇게 닦으셔야 되거든요. 약간 치약이 거울에 튈 정도로. 이렇게. 예, 그래야 잘 닦이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그러면 많고. 얘도 이렇게 그렇죠. 닦아줘야 되네요. 맞아요. 세로로 그 세워서. 부분은 고려 안 했네요, 저도. 그러면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여기를 닦아주고 여기를 닦아주고
여기를 이렇게 이 빠지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네. 이게 기본 한 바퀴는 돌아야 되네. 네, 일단은 놓친 데 없이 다 돌아가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닦으면서 어디를 닦고 있다는 걸 인지할 그럼요. 필요가 있네요.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아, 근데 이는 진짜 무의식적으로 닦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딴 생각하고 닦으면 오늘 좋은 거 문제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칫솔을 좀 골라봤으면 좋겠는데 네. 내 치아에 맞는 칫솔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좀 호불호가 다 있으시고 사실은 칫솔의 종류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너무 싼 칫솔 쓰면 막 이제 칫솔 모가 빠지고 그런 것만 아니라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칫솔들 중에 자기가 좀 더 편하게 닦을 수 있는 거는 무엇이라도 상관없어요. 취향에 따라서 네, 고르시면 네, 됩니다. 네. 이제 칫솔 교체 주기가 문제죠. 칫솔 교체는 사실 뭐 저희 3개월 이전에 교체하라고 하지만 네. 이게 또 유난히 빨리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벌어지자마자 교체하셔야 일단 돼요. 칫솔 모들이 눕기 시작하는 약간 분들은 각도가 달라지면 네, 네. 빨리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차인포 씨의 분노의 이솔질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온 힘을 다해 박박 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외로 되게 힘 세게 막 양치질 하시는 분들 검사해보면 양치질 잘 안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힘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삭삭삭 소리가 나는 순간 얼마나 이를 열심히 닦으시나 보면 되게 닦는 데만 이렇게 되게 그렇게 이제 네네. 크게 닦이고 칫솔질의 기본은 아주 깨작깨작 천천히 닦아야 돼요. 그래야 칫솔질이 깨끗하게 되는데 뭔가 이 바운더리가 막 커지고 막 삭삭삭 소리가 나면 그 미세한 부분이 안 닦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팔 운동에 의한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손목 그쵸. 스냅을 그렇죠. 통한 팔이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미세한 운동인 거네요. 손목 스냅. 전동 칫솔 많이 쓰시는데 전동 칫솔이 기본적으로 뭐 치간이라든가 치아를 꼼꼼히 닦아내는 데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전동 칫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동 칫솔을 쓰면 치면이 되게 잘 닦이긴 해요. 점심 때 전동 칫솔을 쓰면 저녁에는 이제 그냥 칫솔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게 혹시 이런 움직임으로 미세한 부분을 못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큰 그러네요. 부분은 잘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같이 병용을 하는 편입니다. 한 끼는 전동, 한 끼는 수동. 네네. 뭐 이런 교체 네. 방법도 있고 아이들이 전동 칫솔 쓰는 건 어때요? 사실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 애들은 일을 잘 못 닦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꼼꼼하게 한다 해도 네. 놓치는 구석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전동의 움직임에 도움이라도 받는 네. 게 맞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밥을 안 먹게 되는 이유가 자꾸 뭘 먹으면 이 사이에 뭐가 끼어서 귀찮아서 식사를 안 하신다는 예.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 먹는 즐거움을 어떻게 이 사이에 낀다고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했는데 너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나이 들면 이 사이에 유독 많이 껴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이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이에 당연히 공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이 모형은 젊은 사람의 이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와 이 사이에 요 이렇게 마주침? 이 맞붙는 부위가 오래 쓰면 여기가 좀 마모가 되면서 조금 헐거워져서 요 사이로 끼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잇몸살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받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여기 공간이 옆으로도 생기거든요. 이제 그게 개인 차이는 있어요. 또 나이가 네. 드셔도 여기 되게 짱짱하신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변하죠. 우리 생리학적인 관리를 하면서 쓰셔야죠. 안 드시면 안 되죠. 네,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도구들을 쓰시는 거예요. 치간 칫솔도 예. 쓰시고 치실도 쓰시고 그 하나하나의 필요를 좀 잘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 칫솔질은 뭐 너무나 기본적으로 네네. 뭐 다 근데 알고 있죠. 칫솔질만 가지고는 원래 안 된다고 치과 선생님들은 말씀하시죠. 안 되죠. 끼면 왜 칫솔만으로 빼기 힘들잖아요. 칫솔이 모든 걸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끼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느낌이 있는 건 정말 큰 게 꼈을 때 느끼는 거고 네. 그냥 이 사이사이에 껴있는 치태는 나에게 아무 이물감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거기 이렇게 묻어 있는 건데 이렇게 잇몸이 차 있으면 상대적으로 요 하나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구석구석 요철이 많아지는 부분이 생기면 하나 갖고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약간 청소할 때 빗자루 하나로 모두 해결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면 훨씬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치실 살펴보죠. 네. 네. 하나하나 이 사이를 다 이렇게 훑어줘야 되는 거. 네. 치실은
이런 형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손잡이형 이렇게 네, 플라스틱에 이렇게 실이 꽂혀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제 이게 가장 클래식한 거예요. 그래서 음.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를 감아서 네. 이렇게 쓰는 건데 음. 이렇게 치아 사이에 위치를 시키는데 치실을 못 쓰시는 분들은 막 아프고 피나서 못 쓰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기본 모션은 이렇게 이를 이렇게 톱질하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 쑥 집어넣으면 힘 조절이 안 돼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잇몸에 터치가 되니까. 네네네 그럴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약간 저항감이 느껴지면 힘을 조금 줄이고 속도를 줄여서 네. 딱 저항감이 없어지면 이렇게 빼셔야 돼요. 아, 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면 어렵지만 습관이 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얘는 치아 사이에 맞닿는 부분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을 하고요. 요 맞닿아 있는 부분에 있는 이물질은 칫솔로는 거의 제거가 안 된다. 보면 되나요? 제거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러면 모든 이 사이를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래요. 근데 사실 어금니 이쪽은 하기가 힘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늘 할 수 있어요. 특히 해가지고. 이제 윗니 같은 경우는 네. 위에 어금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엄지를 사용해서 쓰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아, 네. 네. 이렇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해보면 네. 익숙해지는 요령이 생길 것이다. 네, 그냥 나만의 요령이 생기는데 어려우시면 플라스틱 쓰셔도 돼요. 근데 음. 그 얘는 하나 가지고 약간 요렇게 썼다가 여기 좀 지저분하면 옆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플라스틱은 보통 이렇게 쓰면 계속 쓰게 되잖아요. 한 2cm 가지고 다 모든 맞아요. 일을 써야 이제 되니까. 그래서 또 만약에 익숙해지시면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고. 사실 이 치아 사이에 있는 거를 다 제거하고도 이 칫솔로 한번 다 닦아줘야 되지 않을까? 먼저 칫솔질을 하고 하셔도 되고요. 네. 내가 너무 낀 느낌이 답답하고 그러면 먼저 하고 치실을 먼저 하고 칫솔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치간 칫솔도 같은 용도예요? 치간 칫솔의 용도는 약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얘는 여기를 통과하는 용도라면 얘는 여기 사이에 있는 공간을 브러싱하는 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20대에는 별로 쓸 일이 사실 없어요. 여기가 촘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공간이 안 생겨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간다면 닦아주시는데 내가 힘을 빼고 넣었을 때 슬그머니 들어갈 때 쓰시는 거지 간혹 치아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치열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런 데는 잘 안 들어가는데 거긴 쓰시면 안 돼요. 구겨 넣을 필요는 없다. 그냥 괜히 칫솔만 망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구겨 넣으실 네네네. 이유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플라스틱에 달려 있는 치실 같은 경우는 끝에 이쑤시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용도는 뭐예요? 이제 뭐 너무 끼면 빼라는 용도인 것 같은데 약간 전통적인 그거는 아니에요. 전통 도구는 아닌 거죠. 예, 그거를 치간 칫솔처럼 쓰시면 안 되는 네네. 거죠. 걔는 조금 센 것 같고요. 음. 이게 치간 칫솔이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 이게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얘가 힘이 그렇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걸 쓰라고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드리지만 꼭 안 쓰시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가 벌어질까 봐 못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 이쑤시개 쓰면 어른들이 야, 너 이 벌어져. 이쑤시개 쓰면 안 돼.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가 그런 거 한다고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죠? 안 벌어지는데 네. 그래서 뭘 쓰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쑤시개를 쓴다고. 아, 그게 더 벌어져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네. 저는 진짜 좀 다들 쓰셨으면 좋겠어요. 치실과 치간 칫솔 정도는 쓰셔야 된다. 네. 사실 이것도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치간 치실도 칫솔? 굵기가 있던데. 치실은 사실 굵기가 달라 보이지만 네. 이게 코팅이 된 건 좀 더 굵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예. 예, 코팅이 된 게 조금 미끌미끌해서 쓰시기가 더 좋아요. 처음 쓰시면 이제 그 뒤에는 뭐 코팅이 안 된 걸 쓰시는 건 취향 차이고 예, 약간 이런 건 민트 향도 나서 약간 더 기분이 좋거든요. 네. 치간 칫솔의 사이즈는 내 이와 이 사이의 간격 때문인 건가요? 네, 이제 이 간격이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어서 이제 뭐 우리 옷 고르듯이 뭐 S, M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처음 쓰시면 제일 작은 사이즈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면 이게 다 균일한 사이즈로 모든 치아가 있지는 않거든요. 약간 작은 것만 써도 웬만한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막 하나하나 맞춰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치간 칫솔도 저도 쓰다 보면 앞에 보이는 앞니 부분만 하게 되지 얘네한테까지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얘네한테도 원래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지는 않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훑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해줘야 된다 이런 네. 개념이신 거예요. 이걸 언제부터 해야 돼요? 몇 살 때부터? 어린애들은 안 하는 거 맞잖아요. 어린애들은 치실만 쓰시면 되고요. 아, 애들은 칫솔 네, 써야 이제 되고. 한 3, 40대부터 내가 들어가면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럼 어른들은 필수 아이템이네. 그럼요. 만약에 치실과 치간 칫솔 중에 2개 다 하기는 귀찮은데 하나는 해드릴게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걸 권하시겠어요? 그러시면 치간 칫솔. 왜냐면 음. 그거 둘 다 어렵다는 건 이런 스킬이 좀 부족하신데 이걸 쓰라고 그러면 더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정도로 스타트는 치간 칫솔로 해라. 나이가 있으시면. 네네. 근데 이게 치실은 어려서 사용할수록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아, 모든 게. 미리미리. 왜냐면 나이가 먹으면 이런 새로운 습관이 정착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 워터픽이라는 거 네. 있잖아요. 이게 물총처럼 맞아요. 싸가지고 이렇게. 너무 촥. 시원하죠. 네, 사실 교정하는 친구들이 이제 브래킷 사이에 있는 네네네. 이물질 제거하려고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할까요?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있으면 좋지만 그걸 또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막 수압을 너무 세게 막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잇몸 마사지 하듯이. 예, 근데 그게 좀 과한 경우는 이제 잇몸의 상태가 젊었을 때랑 나이 먹었을 때 또 틀리고 또 어떤 부분은 잇몸이 약간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너무 센 수압을 맞게 되면은 네. 거기도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워터픽의 이 시원함 때문에 수압을 막 높여서 쓰시는 건 전 반대고 조금 어느 정도 적절히 그렇지만 그래도 브러싱은 한 번씩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워터픽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그냥 이 사이에 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물질도 제거가 되지만 잇몸 마사지 기능이 원래 있잖아요. 네. 걔가 이제 그래서 좋기는 한데 뭐 오염물이 있을 때 물로만 씻어도 어느 정도 되지만 실제로 이걸 한번 닦아줄 때 청결한 정도가 사실은 좀 틀리거든요. 차원이 달라지는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하시더라도 병용해서 사용할 걸 추천을 드려요. 잇몸 질환 예방하려면 좀 잇몸이 튼튼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잇몸을 위해서 우리가 뭐 약을 먹는 거 외에는 뭔가 해야 할 조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 많이 물어보시기는 해요. 네. 이제 시중에 광고도 많이 하고 잇몸이 좀 안 좋아지셨네요. 그러면은 바로 반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럼 제가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막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약은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잇몸에 좋은 성분들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저희가 뭐 영양제를 한두 번 먹었다고 막 몸이 갑자기 막 튼튼해지고 그런 건 그렇지 않은 아니죠. 것처럼 네네. 뭐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사람마다 너무 얘기하시는 게 다르고 어떤 분들은 좀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개인 차이가 있군요.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방을 안 하니까 저도 뭐 이게 계속 결과를 보지는 않는데 굳이 뭐 약을 드시기보다는 왜냐면 그 약을 언제까지 먹을지 알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냥 관리를 잘 하셔라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는데요. 가글 용액은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사실 그걸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구취 제거 혹은 세균 박멸에는 그것만한 효과가 없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보조적으로 쓰시는 거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양치질을 못하는 상황에서 응급으로 그렇죠. 좀 쓰시기도 하고 네네. 가글이 또 되게 특수한 게 많이들 있어요. 뭐 향도 그래서 다 다르고 맛도 음. 다르고 용도도 좀 네. 세분화돼 네네네.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알코올 함유량이 너무 많은 것들은 화하긴 한데 네. 입안이 좀 너무 건조해지니까 계속 오히려. 쓰시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냥 그거는 보조적으로 내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가글을 막 열심히 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보통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하고 이렇게 소독성이 강한 가글을 짧은이 두기로 쓰는 것만 보통 처방을 하니까 그냥 가글은 보조적인 용도로 하루에 3번, 4번 쓸 일은 아니고 뭔가 뭐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혹은 약간 뭐 보조적으로. 다른 질환이 네네. 있거나 했을 네. 때 혹은 좀 기분을 쇄신하고 싶다거나 뭐 이럴 때 가끔 써주시는 걸로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치약의 종류도 또 워낙 다양해서요. 네, 맞아요. 이 치약을 어떻게 골라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냥 집에 묶음으로 있는 거 쓰시지 않나요? 근데 어떤 분은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가 있다. 뭐 들어갈 게 안 들어간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젊은 친구들은 그거 써도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저렴한 거 쓰시면 좀 해롭진 않겠지만 유익하진 않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니까. 그 어떤 성분이 있다는 건 그 치약 안에 그 성분이 미량으로 있는 거지 치약의 본질을 다 망가뜨릴 만큼 많이 넣진 그렇죠.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특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불소가 많이 들어간 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고 또 뭐 심하게 시린 이에도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많으면 이제 집에 불소가 강화된 치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치아가 좀 유난히 시큰시큰할 때는 또 일시적으로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만 주구장창 쓰라는 뜻은 아니고 약간 치료 효과가 있는 거군요. 꽤 괜찮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쓰면 이제 좀 그런 효과가 있고 물론 이게 질환으로 된 것까지 방지는 못하지만 네. 이제 약간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있는 것들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을 뭐 센소다인 같은 경우는 구비해놓고 계속 그것만 쓴다기보다는 네. 구비해놨다가 상황에 맞게 네. 그 취약한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군요. 네. 네. 치약을 어떤 분은 여러 종류를 넣고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점심에 치약 따르고 저녁 치약 따르고 아침 치약 따르고 그리고 오늘은 무슨 맛으로 할까 뭐 이렇게 골라 쓰시는 분도 있는데 뭐 물론 취향의 문제고 네, 기호의 취향의 문제고 문제입니다. 기분 개선을 위해서는 네. 좋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자, 이제 임플란트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 또래들 보면 다 서너 개씩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저는 하나도 아직 건지네. 장착을 안 했습니다만, 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많이 하던데 그걸 어느 시점에 이제 임플란트로 가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나요? 치아로서의 기능을 못하겠다고 판단이 될 때 발치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어쩔 수 없을 때. 음. 네. 그러면 이제 뭐 빠르면 40대부터 시작을 하셔요. 더 빠른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이제 50대에는 만연화가 돼 있고 빠른 60대, 거겠죠. 70대도 해도 되나? 하는 나이는 생각.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견딜만 한 거죠. 그럼요. 어쨌든 그 과정이라든가 뭔가 몸에 뭐가 박힌다든가 하는 그 습성들이 70대, 80대에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사실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를 뽑은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를 뽑을 때 마취하고 이를 뽑는 과정은 견디시는데 임플란트를 하는 건 되게 무서워하세요. 네. 뼈에다 구멍을 내니까 더 아프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네. 하지만 이를 빼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왜냐면 제각각 있는 이를 이제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조직을 훼손시키는 게 훨씬 얘가 얌전해요. 사실은 임플란트가. 네. 그 뼈에다 구멍을 낸다고 더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는 약간의 오해? 예. 근데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구조만 생각하면 이거 뭔가 네네. 센 게 들어오는데 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네. 네. 편견을 없애셔야 된다. 네네네. 네. 그리고 내 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없이, 수순으로 예.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돼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뭐 고정식 틀니 쓰시는 분들도 뭐 적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틀니 쓰시는 분들 진짜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예전에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틀니 상담 오시는 분들 물론 이제 저희가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는데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조건 틀니 아니었나요, 예전에? 예전에는 다 그게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니고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러신 분들 종종 있었는데 요새는 정말 많이 없어지셨어요. 근데 틀니가 없어질 만큼 임플란트가 안전하고 완전히 쓰시기에 불편함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틀니에 비하면 음. 사실은 내 치아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네, 좋습니다. 자, 구강 관리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하는 원칙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본이잖아요. 네. 이를 잘 닦고 네. 이 닦는 시간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사실은 저도 이를 닦으러 가가지고 3분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3 되게 분까지는 3분은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애들한테는 이게 모래시계 같은 거 재밌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거 끝날 때까지 닦아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전 입술질의 정성과 그리고 주기적인 방문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몸이잖아요. 이것도 네. 내 몸의 컨디션하고 같이 가는 거라서 잘 드시고 좋은 것을 뭐 그런 것들 치과는 아프지 않아도 간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가서 확인을 받는다. 검사를 받는다가 더 맞겠군요. 그렇죠. 네, 선생님의 검사를 받는 느낌. 그리고 기왕 이 닦으실 거 3분쯤은 지켜주시는 거. 그리고 나만의 루틴 생각하셔서 구석구석 제대로 양치질하는 습관만 들여도 내 치아 오래 데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M치과위원회 황세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닦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